40억을 손에 쥔 78세 목수. 하지만 일부러 거지 행색으로 성공한 아들을 찾아간다. 아버지, 웬일이세요? 설마 또 돈 때문에 오신 건 아니죠? 강남 고층 아파트. 아들은 차 대신 생수병 하나만 던지듯 건넨다. 아버지, 이런 차림으로 우리 집에 오시면 정말 곤란해요. 거지처럼 하고 오셨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창피하다고요? 평생 등골 빠지게 키운 아들의 입에서 터져나온 충격적인 한마디. 그 순간 만수의 심장이 산산조각 나며 40년 부성애가 무너져 내립니다. 문이 닫히고 복도에 홀로 남겨진 아버지.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집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무료니까 부담 없이 눌러주세요. 겨울의 끝자락, 경기도의 한적한 마을에 자리한 오래된 기와집. 마당 곳곳에 쌓인 낙엽들이 바람에 흩날리며 쓸쓸함을 더했습니다. 78세의 김만수는 구부정한 허리로 빗자루를 들고 낙엽을 쓸어내고 있었습니다. 손등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고 거친 손바닥에는 40년 넘게 몫으로 살아온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죠. 휴, 만수는 한숨을 내쉬며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이 집도 자신이 직접 지은 집이었죠. 신혼 때 아내 순자와 함께 설계하고 밤늦게까지 못질하며 완성한 보금자리였습니다. 마루 기둥 하나하나에도 추억이 서려 있었어요. 첫째 도연이가 태어났을 때 기둥에 새긴 작은 표시, 딸 지연이가 처음 걸음마를 뗀 마루바닥까지. 모든 것이 그의 삶과 함께 늙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만의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내 순자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5년이 흘렀고 두 남매는 서울로 떠난 지도 한참이었으니까요. 큰아들 도연은 명문대 법대를 졸업한 후 대형 로펌에서 일하며 강남 고층 아파트에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딸 지연은 결혼 후 남편과 함께 작은 전셋집에서 살며 파트타임 일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두 아이 모두 각자의 삶에 바빠서 아버지를 찾는 일은 거의 없었죠. 마당 한편에 쌓인 목재들을 바라보며 만수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25살에 목수 일을 시작했을 때만 해도 몸이 얼마나 튼튼했던지. 새벽 5시에 일어나 현장으로 나가서 해가 질 때까지 일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그는 이 마을과 인근 지역에서 수백 채의 집을 지어왔어요. 작은 단독주택부터 큰 상가 건물까지 그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죠. 마을 사람들은 그를 만수 목수라고 불렀고 그의 실력과 성실함을 믿고 집을 맡겼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아이들 교육비를 벌기 위해 밤낮 없이 일했던 시절이었습니다. 도연이의 대학 등록금, 지연이의 결혼 준비금까지. 손가락이 얼어붙는 겨울에도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는 여름에도 망치를 놓지 않았죠. 아내 순자는 늘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며 몸이 중요하다고 말했지만 만수는 가족을 위해서라면 못할 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은 이 낡은 기와집에서 홀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지붕기와 몇 장은 깨져서 비가 오면 빗물이 새어들었고 벽지는 여기저기 들뜨고 색이 바랬어요. 고쳐야 할 곳은 많았지만 혼자 사는데 굳이 번거롭게 손볼 필요가 있을까 싶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만수 씨, 집 좀 고치시지라고 말했지만 그는 늘 아직 살만해요라고 대답했죠. 며칠 전 그에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작년 겨울 교통사고로 시작된 법정 다툼에서 승리한 것입니다. 마을 입구 삼거리에서 일어난 사고였어요. 만수가 평소처럼 자전거를 타고 시장에서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갑자기 나타난 승용차가 그를 들이받았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허리와 다리에 상처를 입어 몇 달간 병원 신세를 져야 했죠. 상대방의 과실이 명백한 사고였는데 처음에는 몇백만 원 정도의 치료비만 받으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담당 변호사가 자세히 조사해 보니 상황이 완전히 달랐어요. 사고를 낸 운전자는 대기업 임원이었고 음주운전의 속도 위반까지 겹친 중대한 과실이었습니다. 게다가 사고 후 증거인멸을 시도하려던 정황까지 드러났죠. 법정에서 벌어진 일련의 과정들은 만수에게는 낯선 세계였습니다. 변호사들이 법조문을 인용하며 복잡한 논리를 펼치는 모습, 판사가 엄숙한 표정으로 판결문을 읽는 장면까지 모든 것이 신기하고 어려웠지만 결과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거액의 위자료와 정신적 피해 보상금을 합쳐서 무려 40억 원이라는 돈이 그의 통장으로 입금된 것입니다. 40억 원. 만수는 은행에서 받은 통장을 들여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숫자를 여러 번 세어봐도 믿기지 않았어요. 평생 모은 돈도 이만큼은 되지 않았는데 하루아침에 이런 큰 돈이 생겼다니. 은행 직원들도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지만 만수는 담담했습니다. 오히려 이 돈이 자신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가 걱정되었어요. 하지만 그는 여전히 군데군데 기운 낡은 점퍼를 입고 있었고 발에는 밑창이 해진 구두를 신고 있었습니다. 돈이 생겼다고 해서 갑자기 생활을 바꿀 이유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마을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평범한 만수 몫으로 보이고 싶었습니다. 이웃 할머니들이 지나가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만수 씨, 요즘 좀 어떠세요? 혼자 지내시기 힘들 텐데. 그냥저냥 살아가고 있어요. 별일 없습니다. 만수는 평상시와 다름없이 대답했습니다. 오히려 걱정이 앞섰어요. 이 사실이 알려지면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질 것 같았거든요. 지금까지 진심으로 대해주던 사람들도 돈 때문에 다르게 보일까봐 두려웠습니다. 특히 두 남매가 걱정이었습니다. 장남 도연은 서울에서 변호사로 성공했다고 하지만 가끔 전화할 때마다 바쁘다는 핑계로 대화를 짧게 끊곤 했죠. 아버지, 죄송해요. 법정에 들어가야 해서요. 아, 건강하게 지내거라. 이런 식의 짧은 대화가 전부였어요. 딸 지연은 마음씨는 착하지만 생활이 넉넉하지 않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남편 직장이 불안정해서 늘 돈 걱정을 하고 있다고 했어요. 만약 자신에게 큰 돈이 생겼다는 사실을 알면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진심으로 기뻐해 줄까요? 아니면 그 돈을 노릴까요? 만수는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평생 자식들을 키우며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어 왔는데 이제 와서 그들의 진심을 의심해야 하는 현실이 슬펐거든요. 해질녘 만수는 마루에 앉아 따뜻한 보리차를 마시며 결심을 굳혔습니다. 돈이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바꾸는지, 정말 혈육의 정이 무엇인지 직접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자신의 초라한 모습 그대로 아이들을 만나보자고 마음먹었습니다. 평소처럼 낡은 옷을 입고 가난한 시골 노인의 모습으로 말이죠. 이제 진짜 마음을 보자. 만수는 결연한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내일부터 서울로 올라가 두 남매를 차례로 만나볼 계획이었습니다. 과연 자신의 친자식들이 가난한 아버지를 어떻게 대할지, 그리고 나중에 진실을 알았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했거든요. 이것은 돈보다 소중한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가는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이른 아침 겨울비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만수는 잠에서 깼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눈을 뜬 것은 오늘 서울로 떠날 예정이었기 때문이죠. 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을 내다보니 하늘이 잿빛으로 무겁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비가 와도 가야지. 만수는 혼잣말을 하며 옷장을 열었어요.
옷장 안에는 평소 입던 낡은 옷들만 걸려 있었습니다. 40억이라는 큰 돈이 생겼지만 새 옷을 사러 갈 생각은 추호도 없었어요. 오히려 더욱 초라한 모습으로 아이들을 만나고 싶었거든요. 그래야 진짜 마음을 볼 수 있을 테니까. 만수는 군데군데 기운 점퍼를 꺼내 입고 밑창이 닳아 구멍이 날 것 같은 낡은 구두를 신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을 보니 영락없는 시골 할아버지였습니다. 흰 머리는 며칠째 제대로 빗지 않아 부스스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어요. 손톱 사이에는 목수일을 하며 벤 때가 아직도 남아 있었죠. 이 모습이면 충분하겠어. 만수는 씁쓸하게 웃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아침을 간단히 때우고 만수는 마을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가방에는 교통비와 약간의 용돈만 넣어두었어요. 통장은 집에 그대로 두고 왔습니다. 오늘은 가난한 아버지로서 아이들을 만나는 날이니까요. 버스 정류장에는 이미 몇몇 마을 사람들이 비를 피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만수 씨, 어디 가세요? 옆집 할머니가 물어봤습니다. 서울에 좀 다녀올 일이 있어서요. 아이들 보러 가시나 봐요. 좋겠네요. 할머니의 말에 만수는 애매하게 웃었습니다. 과연 좋은 일이 될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혹시 실망만 하고 돌아오게 되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계속 마음을 짓눌렀어요. 버스가 도착하자 만수는 맨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흘러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옛날을 떠올렸어요. 도연이가 어렸을 때 서울 나들이를 가자고 조르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아빠, 서울 가서 놀이공원 가자. 당시에는 돈이 없어서 갈 수 없다고 했었는데 이제는 돈이 있어도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기차역에 도착해서 표를 끊는데 젊은 영무원이 만수를 쳐다보더니 어르신, 경로우대 할인 받으실 거죠? 라고 물어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만수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몇천 원 할인받는 것도 고마운 일이었죠. 40억이 있다고 해서 갑자기 돈에 대한 감각이 바뀌지는 않았거든요. 기차 안에서 만수는 도연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도연아? 아, 아버지. 웬일이세요? 지금 회의 중인데. 아, 그래. 그럼 나중에. 아니에요. 잠깐은 괜찮아요. 무슨 일이세요? 도연의 목소리에서는 약간의 귀찮음이 묻어났습니다. 오늘 서울에 볼 일이 있어서 나왔는데 시간 되면 얼굴 좀 보고 싶어서 그래.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 오늘요? 갑자기요? 응, 미안하다. 갑자기 연락해서. 아버지, 저 오늘 정말 바빠서요. 중요한 재판 준비하고 있거든요. 도연의 말에 만수는 마음이 아팠지만 억지로 이해하려고 했어요. 그래도 잠깐이라도. 그럼 저녁 때 집으로 오세요. 그것도 일찍 가셔야 할 거예요. 전화를 끊고 나니 기분이 착잡했습니다. 예전에는 아버지가 온다고 하면 그렇게 기뻐하던 아이였는데 언제부터인가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았어요. 아마도 성공한 변호사가 된 후부터는 시골 아버지가 창피한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런 속마음을 정확히 확인해 볼 기회였죠. 서울역에 도착하니 사람들이 바삐 오가고 있었습니다. 만수는 지하철을 타고 강남으로 향했어요. 도연이가 사는 아파트는 강남의 고급 주거지역에 있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만수의 모습은 완전히 이방인이었어요. 정장을 입은 직장인들 사이에서 낡은 점퍼를 입은 노인의 모습은 확실히 눈에 띄었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만수를 보며 피하듯 자리를 옮기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마도 시골에서 올라온 할아버지 정도로 보였을 거예요. 만수는 씁쓸했지만 이런 시선들이 오히려 자신의 계획에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아들을 만났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지 더욱 궁금해졌거든요. 강남역에서 내려 도연이가 사는 아파트 단지로 걸어갔습니다. 높이 솟은 고층 아파트들이 위압적으로 서 있었어요. 경비실을 지나갈 때 경비원이 만수를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봤습니다. 어디 가시는 거예요? 아들한테 가려고 하는데요. 몇 동 몇 호세요? 경비원의 태도는 불친절했어요. 만수의 차림새를 보고 이상하게 여긴 모양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만수는 긴장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연이를 본 게 언제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명절에도 바쁘다며 내려오지 않은 지 벌써 2년이 넘었으니까요. 과연 아들이 자신을 반갑게 맞아줄까요? 아니면 이런 초라한 모습을 부끄러워할까요? 드디어 도연이 사는 층에 도착했습니다. 복도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각 집 문 앞에는 고급스러운 신발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만수는 자신의 낡은 구두를 내려다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기서는 정말 이방인 같은 기분이었거든요. 초인종을 누르기 전에 만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혹시 이런 실험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하지만 이미 여기까지 온 마당에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무엇보다 아들의 진심이 궁금했거든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만수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모니터 너머로 도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다, 아빠야. 잠시 후 문이 열리며 도연이 나타났습니다. 잘 다린 와이셔츠에 넥타이까지 메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도연의 첫 번째 시선은 아버지의 얼굴이 아니라 발끝으로 향했습니다. 낡은 구두, 바랜 점퍼, 부스스한 머리. 도연의 얼굴에 당황스러운 기색이 스쳤어요. 아버지, 웬일이세요? 도연의 목소리에는 반가움보다는 당혹감이 더 큰 것 같았습니다. 그냥 내 얼굴 좀 보려고 왔다. 만수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도연은 잠시 고개를 갸웃하더니 복도 양쪽을 힐끗 살펴봤습니다. 혹시 이웃들이 볼까봐 걱정하는 눈치였어요. 아버지, 무슨 일 생긴 거 아니에요? 도연의 첫 마디였습니다. 반가움이나 안부 인사는 없었어요. 오히려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만수를 위아래로 훑어봤죠. 혹시 돈 필요하세요? 이 말이 나오자 만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들 눈에는 초라한 차림의 아버지가 돈 때문에 찾아온 사람으로 보였던 거예요. 아니다. 그냥 보고 싶어서 왔어. 만수는 애써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도연의 얼굴에는 여전히 의심의 기색이 남아 있었어요. 정말요? 그럼 들어오세요. 도연은 마지못해 문을 열어주었지만 그 전에 복도를 다시 한번 둘러봤습니다. 이웃들의 시선이 신경 쓰이는 모양이었죠. 거실로 들어서자 만수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넓은 거실에는 고급 가구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대형 TV와 비싼 소파가 한눈에도 값비싸 보였어요. 벽에는 도연의 변호사 자격증과 각종 상장들이 액자에 넣어져 걸려 있었습니다. 와, 정말 잘 살고 있구나. 만수가 감탄하자 도연은 어색하게 웃었어요. 앉으세요. 도연이 소파를 가리켰지만 만수는 주저했습니다. 자신의 낡은 옷이 깨끗한 소파를 더럽힐까봐 걱정되었거든요. 괜찮아, 서 있을게. 아니에요, 앉으세요. 도연의 말에 만수는 조심스럽게 소파 끝자리에 앉았어요. 하지만 도연은 차나 음료수를 권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생수병 하나를 테이블 위에 놓더니 자신은 멀찍이 떨어진 의자에 앉았죠. 아버지, 여기서 오래 계시면 곤란해요. 도연이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요즘 일이 정말 많아서 오늘도 야근해야 하거든요. 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바쁘겠지. 그럼 밥이라도 같이. 아니에요.
저 진짜 회의가 있어서요. 도연은 단호하게 손을 저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번에 갑자기 연락하신 거 혹시 재산 문제는 아니죠? 재산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만수는 심장이 쿵 떨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반가워하는 게 아니라 재산 분할이나 상속 문제 때문에 온 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무슨 재산? 난 가진 게 없는데. 만수가 쓸쓸하게 말하자 도연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아, 그렇다면 다행이에요. 요즘 나이 드신 분들이 갑자기 재산 정리하신다고 하면 자식들끼리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리더니 젊은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도연의 아내 미영이었어요. 깔끔한 원피스를 입고 화장을 완벽하게 한 모습이었죠. 어머, 아버님이 오셨네요? 미영이 인사를 했지만 그녀의 시선도 만수의 옷차림에 머물렀습니다. 안녕하세요. 만수가 일어나 인사하자 미영은 어색하게 웃었어요. 여보, 이런 차림으로 오신 거 보면. 미영이 도연에게 속삭였지만 목소리가 만수에게까지 들렸습니다. 곤란한 상황 같아요. 그 말에 만수는 가슴이 아팠어요. 며느리 눈에도 자신은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보였던 거죠. 도연은 아내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더니 시계를 또 봤습니다.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도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집에 이렇게 불쑥 오시면 곤란해요. 미리 연락도 안 하시고. 지금 저희 형편도 빠듯한데 도움은 못 드리거든요. 도연의 말은 날카로웠어요. 마치 돈을 요구할 거라고 미리 선을 긋는 것 같았죠. 만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뼈 빠지게 일했는데 이제 와서 이런 대접을 받는다니. 나는 그냥 내가 잘 사는지 보고 싶어서 왔을 뿐이야. 저는 잘 살고 있어요. 보시다시피. 도연이 거실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도연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이런 차림으로 우리 아파트에 오시면 경비원들 시선도 있고 이웃들도 이상하게 볼 거예요. 그 순간 만수의 가슴 속 무언가가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부끄러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낡은 옷을 입은 시골 아버지가 창피하다는 뜻이었죠. 내가 나를 뭐라고 생각하는 거냐? 만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 그게 아니라. 아니야, 내 마음 다 알겠다. 만수가 일어섰어요. 나는 내 아버지가 아니라 그냥 거지 같은 사람이구나. 아버지,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거지처럼 하고 오셨잖아요. 도연이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 말이 거실에 메아리치자 정적이 흘렀어요. 도연도 자신이 한 말을 후회하는 듯 얼굴이 빨개졌지만 이미 뱉은 말을 되돌릴 수는 없었죠. 솔직히 창피해요. 도연이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제가 이런 아파트에 사는데 아버지가 이런 모습으로 오시면. 만수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40년 넘게 자식들을 키우기 위해 몸을 혹사시켰는데 이제 와서 창피하다는 말을 들어야 하다니. 알겠다. 만수가 조용히 말했어요. 내가 너한테 창피한 아버지였구나. 아버지, 그게 아니라. 됐어. 만수는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도연은 뒤따라오며 뭔가 말하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아마도 자신이 한 말이 얼마나 상처가 되었는지 알았을 거예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아버지, 잠깐만요. 괜찮아, 바쁘니까 이래라. 만수는 신발을 신으며 마지막으로 아들을 봤습니다. 도연은 미안한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말리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안도하는 것 같았죠. 문을 나서자마자 뒤에서 쾅 소리가 났습니다. 도연이 문을 잠근 소리였어요. 복도에 혼자 서 있는 만수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생각했어요. 내가 40억이 있다는 걸 알면 저 아이가 어떻게 변할까?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것도 의미가 없어 보였습니다. 아들은 이미 아버지를 부끄러워하고 있었으니까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 만수는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호흡이 가빠졌어요. 40년 넘게 자식을 위해 살아왔는데 이런 대접을 받을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할 때까지 만수는 눈물을 참아야 했습니다. 경비원 앞에서 우는 모습을 보일 수는 없었으니까요. 로비를 지나가는데 경비원이 다시 한번 의심스러운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빨리 나가시는 게 좋겠어요. 경비원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만수는 고개를 숙이고 아파트 단지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늘에서는 여전히 겨울비가 내리고 있었고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쳤죠. 버스 정류장까지 가는 길에 만수는 계속 도연의 말을 되새겼습니다. 거지처럼 하고 오셨잖아요. 솔직히 창피해요. 그 말이 귓가에서 맴돌았어요. 자신이 정말 거지 같은 모습이었을까요? 길거리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니 확실히 초라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진짜 자신의 모습이었어요.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자 비가 우산을 쓰지 않은 만수의 어깨를 적셨습니다. 하지만 젖는 것도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마음이 너무 아팠거든요. 내가 뭘 잘못했나? 만수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아들을 사랑해서 찾아간 것뿐인데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 걸까요? 그때 옆에 앉아있던 할머니가 만수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비 맞고 계시는데. 아, 네. 괜찮습니다. 만수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어요. 낯선 할머니가 자신을 걱정해 주는데 친아들은 창피해한다니. 이런 아이러니가 있을까요? 스마트폰이 울렸습니다. 도연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아버지, 아까는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바빠서 그랬어요. 다음에 시간 날 때 연락드릴게요. 하지만 이 문자에는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형식적인 사과 같았어요. 만수는 문자를 지우지도 답장하지도 않았습니다. 1시간쯤 지나서 버스가 왔습니다. 만수는 터덜터덜 버스에 올라탔어요.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거든요. 창밖을 바라보며 만수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도연이가 중학생이었을 때 친구들 앞에서 아버지 직업을 묻자 그냥 회사원이라고 거짓말했던 일이 기억났어요. 그때도 목수인 아버지가 창피했던 모양입니다. 고등학교 졸업식 때도 그랬죠. 다른 부모들은 정장을 차려입고 왔는데 만수는 일을 마치고 급히 와서 작업복 냄새가 났어요. 도연이는 그날 아버지와 사진을 찍기 싫어했습니다. 아빠, 나중에 찍어요. 라고 말하며 피했었죠. 그때는 단순히 부끄러워하는 나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계속 그래왔던 것 같아요. 대학교 입학식 때는 아예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빠, 혼자 갈 수 있어요. 바쁘시죠? 만수는 아들이 독립심이 강하다고 좋게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지금 보니 그냥 아버지가 창피해서였던 것 같습니다. 변호사가 된 후에는 더욱 심해졌죠. 명절에도 내려오지 않고 전화도 짧게 끊어버리고 내가 정말 이렇게 초라한 아버지였나? 만수는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돈은 없었지만 자식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했어요. 도연이의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려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고 겨울에 손가락이 얼어서 못질을 할 수 없을 때도 참고 견뎠죠. 그런 아버지가 창피하다니. 지하철역에 도착해서 만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대로 집으로 돌아갈까요? 아니면 딸 지연이를 만나볼까요? 도연이와의 만남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지연이도 비슷할까봐 두려웠어요. 하지만 여기까지 온 김에 끝까지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혹시 딸은 다를지도 모르잖아요. 지연이가 사는 곳은 서울 외곽의 작은 전세집이었습니다. 도연이의 고급 아파트와는 정반대였어요. 낡은 다세대 주택이 빼곡히 들어선 동네였죠. 하지만 만수에게는 이런 곳이 더 편안했습니다. 자신의 처지와 비슷해 보였거든요. 지연이의 집 앞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작은 대문 앞에서 만수는 또 망설였어요. 혹시 지연이도 도연이처럼 자신을 창피해 할까요? 아니면 돈 때문에 찾아온 줄 알고 경계할까요? 하지만 이미 여기까지 왔으니 확인해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곧 문이 열렸습니다. 누구세요? 지연이의 목소리였어요. 나야, 아빠. 아빠. 정말이에요? 문이 활짝 열리며 지연이가 나타났습니다. 앞치마를 두른 채로 놀란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하지만 도연이와는 달리 얼굴에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아빠, 이게 얼마만이에요? 지연이는 만수의 팔을 잡으며 반가워했어요. 아버지의 낡은 옷차림을 보고도 전혀 개의치 않는 모습이었죠. 어서 들어오세요. 밖에 춥죠? 지연이의 따뜻한 말에 만수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도연이와는 완전히 다른 반응이었어요. 갑자기 와서 미안하다. 만수가 말하자 지연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언제든지 오셔도 되는데. 그런데 아빠 많이 추우셨죠? 옷도 젖었네요. 지연이는 아버지의 젖은 점퍼를 보며 걱정했습니다. 이따 드라이해 드릴게요. 집 안으로 들어가니 좁은 원룸이었지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부엌에서는 김치찌개 끓는 냄새가 났습니다. 아빠, 마침 저녁 준비하고 있었어요. 같이 드실래요? 지연이의 제안에 만수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도연이는 밥도 함께 먹기 싫어했는데 지연이는 먼저 권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될까? 갑자기 와서. 무슨 말씀이에요? 아빠가 오신 김에 같이 드셔야죠. 지연이는 밝게 웃으며 식탁을 준비했습니다. 비록 작은 테이블이었지만 따뜻한 마음이 느껴졌어요. 만수는 이런 딸의 모습에 조금씩 마음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여기 앉으세요. 지연이는 방석을 가져와 만수에게 건넸습니다. 작은 밥상이었지만 따뜻한 김치찌개와 김치, 그리고 갓 지은 밥이 정성스럽게 차려져 있었어요. 많이 없지만 맛있게 드세요. 지연이의 말에 만수는 목이 메었습니다. 몇 시간 전 도연이의 집에서는 생수 한 병만 받았는데 여기서는 따뜻한 밥상을 받고 있었거든요. 고맙다, 지연아. 만수가 젓가락을 들자 지연이는 아버지의 그릇에 찌개를 더 담아주었어요. 아빠,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건강하시죠? 응, 별일 없이 지내고 있어. 만수는 따뜻한 찌개를 한 숟가락 떠먹으며 대답했습니다. 집에서 혼자 먹는 밥보다 훨씬 맛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서울에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지연이가 물어봤습니다. 그냥 너희들 얼굴 보고 싶어서. 아, 오빠도 만나고 오셨어요? 만수는 잠시 젓가락을 멈췄습니다. 도연이와 있었던 일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되었어요. 응, 잠깐 들렀다 왔어. 오빠 잘 지내죠? 요즘 너무 바빠서 연락도 잘 안 되더라고요. 지연이는 오빠를 걱정하는 마음이 진심으로 보였습니다. 만수는 아까 있었던 일을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남매 사이가 나빠질까봐 걱정되었거든요. 잘 지내더라. 바쁘긴 하지만. 다행이에요. 아빠도 가끔 외로우실 텐데 저희가 자주 못 찾아뵈서 죄송해요. 지연이의 말에 만수는 가슴이 찡했습니다.
도연이는 아버지가 찾아오는 것을 부담스러워했는데 지연이는 오히려 자신이 찾아가지 못하는 것을 미안해하고 있었어요. 괜찮아. 너도 바쁘잖아. 그래도 아빠 혼자 계시는데. 지연이의 눈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밥을 먹으며 만수는 지연이를 자세히 봤습니다. 얼굴이 예전보다 야위어 보였고 손도 거칠어져 있었어요. 살림이 쉽지 않다는 게 느껴졌죠. 지연아, 너는 요즘 어떻게 지내니? 저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있어요. 남편이 회사 다니고 저는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고요. 지연이는 밝게 웃었지만 억지스러운 면이 있었어요. 힘들지 않니? 만수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지연이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남편 회사가 요즘 좀 어려워서 걱정이에요. 구조조정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그래. 그럼 많이 힘들겠구나. 괜찮아요. 제가 일도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아빠는 어떠세요? 혼자 계시기 힘드시죠? 지연이는 자신의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먼저 걱정했습니다. 이런 마음씨가 도연이와는 너무 달랐어요. 나는 괜찮아. 그런데 너희가 어려우면 언제든지 말해라. 만수가 말하자 지연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빠도 넉넉하지 않으실 텐데 어떡해요. 저희끼리 해결할 수 있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지연이의 남편 상우가 들어왔습니다. 아버님이 오셨네요. 상우는 놀란 표정이었지만 반갑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아버님. 그래, 고생 많다. 만수가 일어나려 하자 상우가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편하게 계세요. 상우는 회사에서 돌아온 길이었는데 얼굴이 어두워 보였어요. 지연이가 남편에게 눈짓을 하더니 부엌으로 불렀습니다. 두 사람이 작은 목소리로 뭔가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죠. 회사에서 뭐라고 했어? 아직 확실한 건 아니라고 하는데. 걱정스러운 대화 내용이었습니다. 잠시 후 상우가 밝은 표정을 지으며 나왔습니다. 아버님, 오랜만에 오셨는데 술 한잔 하실래요? 아니야, 괜찮다. 만수는 손을 저었어요. 이 집의 사정을 보니 술값도 아까울 것 같았거든요. 저희가 드시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상호의 말에 지연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국 세 사람은 작은 테이블에 둘러앉아 소주를 마셨습니다. 비싼 안주는 없었지만 김치와 계란말이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아버님, 건강하게 오래 사세요. 상호가 잔을 올리자 만수도 받았습니다. 너희들도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해라. 아버님이 걱정할 일은 아니에요. 지연이가 말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그래도 가족인데 서로 도와야지. 만수의 말에 지연이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빠, 사실 요즘 좀 힘들어요. 뭐가? 남편 회사가 정말 어려워서. 혹시 실직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지연이의 고백에 만수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에게는 40억이라는 큰 돈이 있지만 딸은 생계를 걱정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은 말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진짜 마음을 확인해 봐야 했거든요. 걱정 마라. 뭔가 방법이 있을 거야. 고마워요, 아빠. 그래도 아빠 말 들으니까 마음이 좀 편해져요. 밤이 깊어가자 만수는 일어섰습니다. 이만 가야겠다. 아빠, 여기서 주무시고 가세요. 밖에 춥잖아요. 지연이가 만류했지만 만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집에 가서 자야지. 그래도 너무 늦었는데. 괜찮아. 기차 시간 맞춰야 해. 현관에서 신발을 신는 만수에게 지연이가 따뜻한 물통을 건넸습니다. 아빠, 이거라도 드시고 가세요. 길에서 추우실 테니까. 작은 물통이었지만 딸의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고맙다, 지연아. 아빠,
자주 오세요. 언제든지 환영이에요. 지연이의 말에 만수는 뭉클했습니다. 도연이는 다시 오지 말라는 식으로 말했는데 지연이는 언제든지 오라고 했어요. 같은 핏줄인데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요? 너도 건강하게 지내고 힘든 일 있으면 연락해라. 네, 아빠도 몸 조심하세요. 밖으로 나오니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만수의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지연이와의 만남은 도연이와는 정반대였어요. 돈을 바라는 기색도 없었고 오히려 아버지를 걱정해 주었죠. 진짜 자식다운 모습이었습니다. 만수는 지연이의 물통을 꼭 쥐고 기차역으로 향했습니다. 기차 안에서 만수는 오늘 하루를 정리해 봤습니다. 두 자녀의 반응이 극명하게 갈렸어요. 도연이는 성공했지만 아버지를 부끄러워했고 지연이는 어렵게 살지만 아버지를 진심으로 대했습니다. 과연 누가 진짜 자식일까요? 돈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세상에서 진정한 가족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집으로 돌아온 만수는 밤늦게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오늘 있었던 일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도연이의 차가운 시선과 거지처럼 하고 오셨잖아요 라는 말, 그리고 지연이의 따뜻한 밥상과 언제든지 오세요 라는 말까지. 같은 핏줄인데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요? 새벽 5시가 되어서야 만수는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오래 자지 못했어요. 아침 7시에 전화벨이 울렸거든요. 여보세요? 아버지, 저 도연이에요. 도연의 목소리였습니다. 어제와는 달리 조심스러운 톤이었어요. 아, 그래. 아버지, 어제는 정말 죄송했습니다. 만수는 잠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도연이가 계속해서 말했어요. 제가 너무 바빠서 예민했나 봐요. 아버지한테 그런 말씀드린 거 정말 죄송해요. 됐어. 만수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아버지, 이번 주말에 시간 내서 집에 내려갈게요. 어머니 성묘도 할 겸해서요. 그런데 도연의 말에는 뭔가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평소에는 바쁘다며 성묘도 가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내려오겠다고 하다니. 안 바쁘니? 네, 이번 주말은 괜찮아요. 그리고 아버지, 혹시 요즘 특별한 일 없으셨어요? 무슨 일? 그냥 변화된 거라든지. 만수는 도연이의 의도를 눈치챘습니다. 아마도 어제 자신의 행동이 이상해서 뭔가 의심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평소 연락도 안 하던 아버지가 갑자기 서울에 왔다는 것이 수상했을 거예요. 별일 없어. 그럼 다행이고요. 아, 그리고 아버지. 혹시 돈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조금이라도 도와드릴게요. 이 말을 듣고 만수는 실소를 터뜨릴 뻔했습니다. 어제는 도움 못 드려요라고 했던 사람이 하루 만에 태도가 바뀌었어요. 뭔가 눈치를 챈 것 같았습니다. 괜찮어. 나한테 무슨 돈이 있겠니? 그래도. 아무튼 이번 주말에 뵐게요. 전화를 끊고 만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도연이의 갑작스러운 변화가 더욱 의심스러웠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자 지연이에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어제 무사히 도착하셨어요? 응, 잘 왔어. 다행이에요. 그런데 아빠 어제 오빠한테 갔다고 하셨는데 괜찮으셨어요? 지연이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났어요. 왜? 그냥 오빠가 요즘 좀 예민해서요. 혹시 무슨 일 있으셨나 해서. 만수는 지연이가 오빠의 성격을 잘 알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별일 없었어. 바빠서 일찍 나왔지만. 아, 그럼 다행이에요. 아빠, 그런데 저희가 좀 부탁드릴 게 있어요. 뭔데? 사실 남편이 정말 실직할 것 같아요. 회사에서 어제 정식으로 통보받았거든요.
지연이의 말에 만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래, 언제? 다음 달까지래요. 그래서 혹시 아빠가 아시는 일자리라도 있으면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뭐든지 상관없어요. 지연이는 자존심을 굽히며 아버지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하지만 돈을 달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 알아보마. 만수가 대답하자 지연이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고마워요, 아빠. 부담 갖지 마시고요. 저희도 계속 알아보고 있으니까 걱정 마라. 뭔가 방법이 있을 거야. 아빠가 계셔서 든든해요. 사실 어제 아빠 뵙고 나서 마음이 많이 편해졌어요. 전화를 끊고 만수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연이는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도 돈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대신 일자리를 부탁했죠.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 도연이는 갑자기 태도를 바꾸며 뭔가를 의심하고 있었어요. 오후에 만수는 마을 이장을 만났습니다. 이장님, 혹시 서울 쪽에 일자리 아시는 거 없어요? 왜요? 만수 씨가 서울 가실 생각이에요? 아니에요. 사위가 일자리를 찾고 있어서요. 아, 그래요? 요즘 일자리 구하기 어려운데. 제가 알아보고 연락드릴게요. 이장과 이야기하는 동안 만수는 자신의 처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40억이라는 돈이 있으면 지연이의 문제는 간단히 해결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면 진짜 마음을 확인할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지금까지 지연이는 돈에 대한 욕심 없이 아버지를 대했으니까요. 저녁에 만수는 법무법인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교통사고 때 도움을 받았던 변호사였어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김만수입니다. 아, 만수님. 안녕하세요. 무슨 일로 연락하셨어요? 유언장을 작성하고 싶어서요. 유언장이요? 갑자기 왜요? 건강에 문제라도 있으신가요? 아니에요. 그냥 미리 정리해두고 싶어서요. 만수의 말에 변호사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럼 언제 오실 수 있으세요? 내일 오전에 가도 될까요? 네, 가능합니다. 오전 10시에 사무실로 오세요. 전화를 끊고 만수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결정을 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밤늦게 만수는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이와 지연이에게 각각 남길 편지였어요. 도연이에게는 실망스러웠던 마음을, 지연이에게는 고마웠던 마음을 담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글이 잘 써지지 않았어요. 40년 넘게 키운 자식들인데 이런 방식으로 마음을 확인해야 하는 현실이 슬펐거든요. 내가 너무 심하게 하는 걸까? 만수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돈이 사람을 어떻게 바꾸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어요. 특히 도연이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가 의심스러웠거든요. 혹시 뭔가 눈치를 챈 것은 아닐까요? 새벽까지 편지를 쓰던 만수는 결국 펜을 놓았습니다. 편지보다는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나을 것 같았어요. 내일 변호사를 만나서 유언장을 작성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지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지연이에게는 돈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도움을 주고 싶었고, 도연이에게는 진짜 교훈을 주고 싶었어요. 창밖으로 새벽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만수는 창문을 열고 차가운 공기를 들이마셨어요. 오늘이 중요한 날이 될 것 같구나. 혼잣말을 하며 만수는 하루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언장 작성이라는 중대한 결정을 앞두고 있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만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깔끔하게 옷을 차려입었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날이었거든요. 유언장을 작성하러 변호사 사무실에 가야 했어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보니 어제까지의 초라한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정장은 아니었지만 단정한 셔츠와 깔끔한 바지를 입고 있었죠. 이제 정말 결정할 때가 왔구나.
만수는 중얼거리며 통장과 인감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40억이라는 거액이 적힌 통장을 보니 여전히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돈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것은 확실했습니다. 자식들의 진심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으니까요. 시청 근처에 있는 법무법인에 도착하니 변호사가 친절하게 맞아주었습니다. 만수님, 어서 오세요. 유언장 작성하시겠다고 하셨는데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네, 제 마음을 정리하고 싶어서요. 만수는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복잡한 사정을 다 설명하기는 어려웠거든요. 그럼 재산 현황부터 파악해 보겠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꺼내자 만수는 통장을 내밀었어요. 이게 제 전 재산입니다. 통장을 본 변호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정말 만수님 통장인가요? 네, 교통사고 위자료로 받은 것입니다. 40억. 상당한 금액이네요. 변호사는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이더니 전문적인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럼 이 재산을 어떻게 분배하고 싶으신지 말씀해 주세요. 만수는 이미 마음을 정하고 왔었어요. 재산의 80%는 딸 지연에게, 20%는 장학재단에 기부하고 싶습니다. 아들분에게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들에게는 만수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망치 하나만 전해주세요. 만수는 가방에서 낡은 망치를 꺼내 책상 위에 놓았어요. 이것은 제가 40년 넘게 목수 일할 때 사용한 것입니다. 그 아이가 부끄러워하던 제 직업의 상징이죠. 변호사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혹시 아들분과 갈등이 있으셨나요? 갈등이라기보다는 실망이라고 해야겠네요. 만수는 며칠 전 도연이의 집에서 있었던 일을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아들이 저를 창피해 하더라고요. 거지 같다고 하면서.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어요. 이해합니다. 그럼 유언 내용에 그런 사연도 포함시키시겠어요? 네,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 명확하게 남기고 싶습니다. 만수의 말에 변호사는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럼 유언장 초안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기다리실 수 있으세요? 1시간 정도 지나서 유언장이 완성되었습니다. 변호사가 내용을 읽어주자 만수는 만족스러웠어요. 김지연에게는 재산을 물려주되 이 돈은 내가 나를 거지로 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도현에게는 망치 하나를 남기니 이것은 내가 부끄러워하던 아버지의 직업을 기억하라는 뜻이다. 내용이 정확했습니다. 서명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만수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단계만 남았어요. 지연이에게 진실을 알려주는 것이었죠. 하지만 그 전에 한 가지 더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지연이의 남편을 위한 일자리를 찾아주는 것이었어요. 오후에 만수는 마을의 건설업체 사장을 찾아갔습니다. 사장님, 혹시 사무직 일자리 하나 있으면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만수 씨가 무슨 일로? 사위가 일자리를 찾고 있어서요. 사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침 사무실에서 일할 사람을 찾고 있었는데 어떤 분이에요? 만수는 상호에 대해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성실한 사람이에요. 컴퓨터도 잘 다루고. 그럼 한번 면접 보러 오라고 하세요. 만수 씨가 보증서는 분이니까 믿고 뽑아드릴게요. 사장의 말에 만수는 고마워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뭐료 서로 도와가며 살아야죠. 집으로 돌아온 만수는 즉시 지연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연아, 좋은 소식이 있어. 어떤 소식이에요? 일자리 하나 찾았어. 우리 마을 건설회사에서 사무직을 뽑는다는데 면접 보러 오라고 하더라. 지연이의 목소리가 환해졌어요. 정말요? 아빠, 고마워요.
내일 오전에 면접이니까 오늘 밤에 내려와라. 네, 알겠어요. 아빠, 정말 감사해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찾아주셨어요? 인연이지 뭐. 만수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사실 이것도 자신의 인맥 덕분이었지만 굳이 말할 필요는 없었죠. 저녁에 지연이와 상호가 도착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기대에 차 있었어요. 아버님, 정말 감사합니다. 상호가 깊게 인사하자 만수는 손을 저었어요. 가족끼리 뭘 그래. 내일 면접 잘 보기만 하면 돼.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호의 목소리에는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밤늦게 지연이와 단둘이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지연아, 너한테 할 말이 있어. 뭐예요, 아빠? 만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사실, 아빠한테 좀 큰 일이 있었어. 무슨 일이에요? 혹시 건강에 문제라도? 아니야, 그게 아니라. 만수는 교통사고와 위자료에 대해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지연이는 점점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40억이요? 정말요? 응, 믿기지 않지만 사실이야. 와, 그럼 아빠가 갑자기 부자가 되신 거네요? 지연이는 신기했지만 탐욕스러운 기색은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며칠 전에 너희들을 만나보고 싶었던 거야. 이 돈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고 싶어서. 만수가 말하자 지연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그래서 오빠한테도 가셨던 거구나. 응, 그런데 만수는 도연이와 있었던 일을 자세히 얘기했어요. 지연이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빠가 그런 말을 했다고요? 정말 속상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도 너는 달랐어. 돈이 있는 줄도 모르고 아빠를 진심으로 대해줬잖아. 당연한 거예요. 아빠는 제 아버지인걸요. 지연이의 말이 만수의 가슴을 따뜻하게 했어요. 지연아, 아빠가 이 돈을 너한테 물려주려고 해. 네? 저한테요? 응, 내가 진짜 자식다운 마음을 보여줬으니까. 지연이는 잠시 말이 없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아빠, 저는 그런 큰 돈 필요 없어요. 그냥 아빠가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도 받아라, 지연아. 이 돈은 내가 아빠를 진심으로 사랑했다는 증거니까. 만수의 말에 지연이는 눈물을 글썽였어요. 아빠, 저는 돈 때문에 아빠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나도 안다. 그래서 더 고마운 거야. 만수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런 마음씨를 가진 딸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상호의 면접이 있었습니다. 건설회사 사장은 만수의 소개라는 이유만으로도 호의적이었어요. 만수 씨가 보증서는 분이니까 믿습니다. 언제부터 출근 가능하세요? 바로 내일부터도 가능합니다. 상호의 대답에 사장은 만족스러워했어요. 그럼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하죠. 면접이 끝나고 나온 상호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버님,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가족이 뭘 보답해. 열심히 일하기만 하면 돼. 만수의 말에 상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버님 얼굴에 먹칠하지 않게요. 그런데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도연이었어요. 평소 같으면 미리 연락하고 오는데 이번에는 갑자기 나타났죠. 아버지, 안녕하세요. 도연의 태도는 며칠 전과 완전히 달랐어요. 정중하고 조심스러웠죠. 어서 와라. 만수는 담담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아버지, 지난번에는 정말 죄송했습니다. 도연이 먼저 사과했어요. 됐어. 이미 지난 일이니까. 아니에요. 제가 너무 심했어요. 아버지한테 그런 말씀드리다니. 도연의 목소리에는 후회가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만수는 그 진심이 의심스러웠어요. 무언가 눈치를 챈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아버지, 도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요즘 특별한 일 없으셨어요? 마을 사람들한테 들으니까 아버지가 법무법인에 다녀오셨다던데 역시나 눈치를 챈 것이었어요. 작은 마을에서는 소문이 빨리 퍼지죠. 그냥 볼 일이 있어서 다녀왔어. 아버지,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혹시 큰 돈이 생기신 건 아니에요? 도연의 직접적인 질문에 만수는 놀라지 않았어요.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거든요. 왜 그렇게 생각하니? 마을에서 소문이 나고 있어요. 교통사고 위자료로 큰 돈을 받으셨다고. 만수는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맞아. 40억을 받았어. 도연의 눈이 커졌어요. 40억이요? 정말요? 응, 믿기지 않지만 사실이야. 도연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아마도 머릿속으로 복잡한 계산을 하고 있을 거예요. 아버지, 그런 큰 돈이 있으시면서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너한테 왜 말해야 하니? 만수의 냉정한 대답에 도연은 당황했어요. 그게 아버지 돈이지만 자식으로서 알 권리가. 권리? 만수가 되물었습니다. 내가 나한테 무슨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니? 도연은 순간 할 말을 잃었어요. 며칠 전 자신이 아버지를 어떻게 대했는지 기억났거든요. 아버지, 그때는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 와서 사과해봤자 소용없어. 내 진심은 이미 확인했거든. 만수의 말에 도연은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아버지,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제가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반성? 돈 때문에 반성하는 거 아니니? 만수의 날카로운 지적에 도연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사실이었거든요. 돈이 없었다면 이렇게까지 찾아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때 지연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오빠 왔네요. 지연이도 왔구나. 도연은 동생을 보고 조금 안도했어요. 혹시 자신을 도와줄까 하는 기대였죠. 오빠 아빠한테 사과하러 온 거예요? 응. 그런데 지연아, 너는 알고 있었니? 아버지가 큰 돈을. 네, 어제 들었어요. 지연이의 대답에 도연은 놀랐어요. 그럼 너는 왜 아무 말 안 했어? 오빠한테 왜 말해요? 아빠 돈인데. 지연이의 당연한 대답에 도연은 더욱 당황했어요. 동생과 자신의 생각이 완전히 다르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만수는 두 남매를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도연아, 내가 정말 알고 싶다면 말해주지. 나는 이미 유언장을 작성했어. 유언장이요? 응. 내 재산의 80%는 지연이에게, 20%는 장학재단에 기부하기로 했어. 너한테는. 만수가 낡은 망치를 들어 보였어요. 이것만 남겨둘 거야. 도연은 망치를 보고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전부예요? 응. 내가 부끄러워하던 내 직업의 상징이야. 이걸 보면서 아버지를 기억해라. 도연은 무릎이 꺾이는 것 같았어요. 수십억의 유산을 기대했는데 낡은 망치 하나만 받게 된다니. 아버지, 정말 그렇게 하실 거예요? 이미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유언장이야. 바꿀 생각도 없고. 만수의 단호한 말에 도연은 절망했어요. 아버지,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기회는 이미 줬어. 내가 스스로 차버린 거지. 몇 달 후 봄이 왔습니다. 지연이는 받은 돈으로 작은 국수집을 차렸어요. 간판 한쪽에는 아버지가 지어준 마음의 집이라고 적혀 있었죠. 만수는 가게 한 구석에 앉아 손님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상호도 새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며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도연은 몇 번이나 가게를 찾아왔지만 문 앞에서만 서성이다 돌아갔습니다. 용기가 나지 않았거든요. 자신이 저지른 실수의 무게를 이제야 깨달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아버지의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상처받았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지연이가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오빠도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지연아, 용서는 마음의 문제야. 억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만수의 대답에 지연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버지의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알았거든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만수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어요. 국수집에는 늘 사람들이 있었고 지연이와 상우가 곁에 있었으니까요. 진짜 가족의 의미를 깨달은 만수는 행복했습니다. 돈은 사라져도 마음을 지켜준 사람은 여전히 곁에 있었으니까요. 그것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걸 이제야 확실히 알게 되었어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